돈이 없는 게 아니라 습관이 없는 거다. 이 말 처음 들었을 땐 좀 따끔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맞는 이야기예요. 매달 월급이 들어오긴 하는데 통장은 늘 비어있고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게 돈이 사라지고 뭔가 아끼고는 사는데도 여유는 없고. 혹시 이런 생각 자주 하시진 않나요? 그렇다고 우리가 게으르거나 무책임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단지 돈을 대하는 습관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써야 하는지, 어떻게 모아야 하는지, 어디에 쓰는 게 맞는지를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요, 돈을 잃지 않으면서도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습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걸 듣고 나면 통장을 채우는 건 물론이고 마음까지 든든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돈보다 중요한 건 돈을 대하는 태도라는 걸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첫째, 지출을 기록하는 습관이 없으면 돈은 흘러가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디에 돈을 쓰는지 몰라서 항상 돈이 부족해라고 말하곤 하죠. 가령 아침마다 편의점 커피를 사 마시고 점심엔 배달 앱으로 주문하고 저녁엔 습관처럼 간식거리를 사다 보면 하루에 10,000원, 20,000원이 훅훅 나가요. 그런데 이런 작은 지출들이 모이면 한 달에 수십만 원이 되어버리죠. 또 온라인 쇼핑에서 할인에 혹해서 생각지도 않았던 물건을 사거나 자동 결제로 나가는 구독 서비스들을 까맣게 잊고 계속 내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돈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를 땐 사실 기록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이 많아요. 메모장에 적든 가계부 앱을 쓰든 하루하루 내가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를 눈으로 보는 순간부터 소비 습관이 바뀌기 시작해요. 처음엔 귀찮고 번거롭지만 몇 주만 해보면 이건 낭비였네, 이건 꼭 필요한 지출이었어 하는 감이 생기거든요. 돈을 아끼고 모으는 첫걸음은 나의 지출을 직시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둘째, 충동 구매를 줄이지 않으면 통장은 항상 마이너스예요. 가끔은 오늘은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지 하면서 기분 전환 겸 옷 하나, 커피 한 잔, 화장품 하나 사게 되죠. 근데 이런 기분 푸는 소비가 자주 반복되면 결국 남는 건 카드값뿐이에요. 또 홈쇼핑에서 지금 안 사면 품절됩니다 라는 말에 혹해서 지갑을 열거나 인터넷 광고에 끌려서 필요 없는 물건을 장바구니에 넣는 경우도 있죠. 충동 구매는 대부분 감정이 앞섰을 때 일어나요. 그래서 감정이 격해진 순간엔 결제부터 하지 말고 일단 하루만 시간을 두는 게 좋아요. 하루 지나도 정말 필요한 거라면 그때 사는 게 맞고, 아니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식어요. 그리고 한 달에 꼭 써야 할 예산을 미리 정해두고 그걸 넘기지 않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건 내 예산 안에서만 소비할 거야 라는 기준이 생기면 나중엔 자연스럽게 충동구매 자체가 줄어들게 돼요. 셋째, 수입보다 큰 소비 습관은 반드시 고쳐야 해요. 우리가 흔히 버는 돈보다 많이 쓰면 안 된다는 말을 알지만 실제로 실천하긴 정말 어렵죠. 월급날만 되면 마치 그동안 참았던 소비 본능이 폭발하듯이 꼭 필요하지도 않은 외식이나 쇼핑에 돈이 술술 빠져나가곤 해요. 또 무심코 신용카드를 쓰다 보면 다음 달에 갚으면 되지 하며 지출이 늘어나고 결국 월급은 들어오자마자 카드값으로 사라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죠.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 원이라면 고정지출과 저축을 제외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딱 정해두고 그 한도 안에서만 사용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이걸 지출캡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그 선을 넘기지 않으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다 보면 정말 필요한 곳에만 돈을 쓰게 돼요. 처음엔 답답할 수 있지만 이 습관이 자리 잡으면 수입보다 큰 지출로 인해 빚에 쫓기거나 돈 걱정에 잠 못 드는 날이 확 줄어들 거예요. 넷째, 저축을 나중으로 미루면 평생 미루게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해요. 이번 달은 좀 빠듯하니까 다음 달부터 저축해야지. 그런데 그런 달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어느새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저축은 늘 다음 달의 일이 되어버려요. 저축은 남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떼어놓고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월급을 받자마자 10%만 자동이체로 저축계좌로 보내놓으면 처음엔 조금 아쉬워도 점점 익숙해지고 생활비도 자연스럽게 거기에 맞춰지게 돼요. 또 100만 원을 저축하지 못한다고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1만 원이라도 습관적으로 저축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 습관이 나중엔 큰 차이를 만들어요. 저축은 금액보다도 습관이 중요해요. 매달 적은 돈이라도 꾸준히 모으다 보면 어느 순간 내 통장이 든든해지는 걸 체감하게 될 거예요. 다섯째, 할인이나 쿠폰에 집착하면 오히려 더 씁니다. 할인받으면 무조건 이득인 줄 아시죠? 근데 사실 꼭 필요하지 않은 걸 할인받았다고 사면 그건 아낀 게 아니라 쓴 거예요. 예를 들어 원래는 살 생각 없던 신발을 50% 세일한다는 말에 혹해서 샀는데 결국 두세 번 신지도 않고 신발장에만 묵혀두는 경우 많잖아요. 또 무료 배송 받으려고 더 담았다가 총액이 더 커지기도 하고 쿠폰 만료일 전에 무리해서 소비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건 전부 합리적인 소비가 아니라 감정적인 소비에 가까워요. 진짜 합리적인 소비는 할인 여부와 상관없이 내가 정말 이걸 쓸까? 를 먼저 묻는 데서 시작돼요. 할인에 끌리지 않고 필요한 것만 사는 습관이 진짜 돈을 아끼는 길이에요. 여섯째,
돈 이야기를 피하면 돈이 멀어집니다. 우리 문화에선 돈 이야기를 좀 꺼려하죠. 친구나 가족끼리도 돈 얘기하면 왠지 민망하고 돈에 밝은 사람은 속물처럼 보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이런 분위기 때문에 오히려 제대로 된 재정 교육을 못 받고 계속 실수를 반복하게 돼요. 예를 들어 부모님 세대는 돈은 그냥 아껴 쓰면 돼만 배웠고 자녀 세대도 그냥 잘 살면 되겠지 하면서 금융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 카드 빚이나 대출, 투자 사기에 쉽게 노출되곤 해요. 돈은 감정이 아니라 기술이에요. 이야기하고 배우고 물어보면서 습득할 수 있어요. 돈 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건강한 대화를 통해 돈과 친해지면 훨씬 똑똑한 소비와 저축이 가능해져요. 일곱째, 작은 돈을 가볍게 여기면 큰 돈도 못 모아요. 1,000원, 5,000원쯤은 그냥 휙 써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이런 작고 반복적인 소비들이 모이면 한 달, 1년 후엔 큰 금액이 되어버리죠. 예를 들어 매일 커피 한 잔씩만 사 마셔도 한 달이면 10만 원 가까이 나가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편의점 들러서 하나둘 사는 간식들, 택시 타는 대신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인데도 그냥 타는 것까지 전부 다 작은 지출이지만 계속되면 꽤 커지거든요. 돈을 모으는 사람들은 작은 돈일수록 더 꼼꼼하게 다뤄요. 절대 이 정도는 괜찮아라는 말에 자신을 설득하지 않아요. 500원, 1,000원도 아껴야 하는 게 아니라 아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죠. 큰 돈은 이런 습관에서 만들어져요. 정말로요. 여덟째,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모르면 돈을 헛되이 써요. 자기 삶에서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잘 모르면 돈도 우왕좌왕하게 돼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나는 행복해지고 싶어라면서 무작정 명품을 사고 누군가는 잘 살아보자며 대출받아 차부터 바꾸지만 시간이 지나면 공허함만 남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땐 돈을 쓸 때마다 질문을 해보세요. 이 소비가 정말 나를 위한 건가? 이걸 샀을 때 나는 만족할까? 하고요. 자기 안에 진짜 필요를 들여다보는 연습이 습관이 되면 소비도 훨씬 의미 있어져요. 돈을 잘 쓰는 사람은 자기가 진짜 원하는 걸 정확히 아는 사람이에요. 그걸 모르면 아무리 많이 벌어도 채워지지 않는 소비만 반복하게 돼요. 아홉째, 비교 소비는 나를 지치게 만들어요. 요즘은 SNS를 보다 보면 남의 삶이 다 더 멋져 보이잖아요. 친구가 해외여행을 갔다거나 누가 새 차를 뽑았다거나 좋은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걸 보면 나도 모르게 나만 뒤처진 거 아닌가 싶고요. 그러다 보면 필요하지도 않은 걸 억지로 사고 과하게 소비하게 되죠. 이건 진짜 나를 위한 소비가 아니라 남을 의식한 소비예요. 남과 비교해서 맞춰가는 삶은 계속 불안하고 만족이 없어요. 비교하지 않고 내 기준으로 소비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지금의 내 상황에서 가장 나다운 선택을 하는 것. 그게 경제적 자립의 시작이에요. 열째, 돈을 무조건 모으기만 해도 행복하긴 어려워요. 마지막으로 돈을 아끼고 모으는 것도 좋지만 언제 어떻게 쓸지에 대한 계획도 정말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너무 아끼기만 하다가 정작 본인을 위해 쓰지 못하고 나중엔 그땐 왜 그렇게 살았지? 하고 후회하기도 하거든요. 돈은 결국 내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도구여야 해요. 그저 숫자만 쌓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한 작고 소중한 경험에 쓰이는 게 진짜 가치 있는 거죠. 여행, 배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 그런 것들에 투자할 줄 아는 사람이 돈을 잘 쓰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흔히 버는 돈보다 많이 쓰면 안 된다는 말을 알지만 실제로 실천하긴 정말 어렵죠. 월급날만 되면 마치 그동안 참았던 소비 본능이 폭발하듯이 꼭 필요하지도 않은 외식이나 쇼핑에 돈이 술술 빠져나가곤 해요. 또 무심코 신용카드를 쓰다 보면 다음 달에 갚으면 되지 하며 지출이 늘어나고 결국 월급은 들어오자마자 카드값으로 사라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죠.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 원이라면 고정지출과 저축을 제외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딱 정해두고 그 한도 안에서만 사용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이걸 지출캡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그 선을 넘기지 않으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다 보면 정말 필요한 곳에만 돈을 쓰게 돼요. 처음엔 답답할 수 있지만 이 습관이 자리 잡으면 수입보다 큰 지출로 인해 빚에 쫓기거나 돈 걱정에 잠 못 드는 날이 확 줄어들 거예요. 가끔은 오늘은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지 하면서 기분 전환 겸 옷 하나, 커피 한 잔, 화장품 하나 사게 되죠. 근데 이런 기분 푸는 소비가 자주 반복되면 결국 남는 건 카드값뿐이에요. 또 홈쇼핑에서 지금 안 사면 품절됩니다. 라는 말에 혹해서 지갑을 열거나 인터넷 광고에 끌려서 필요 없는 물건을 장바구니에 넣는 경우도 있죠. 충동 구매는 대부분 감정이 앞섰을 때 일어나요. 그래서 감정이 격해진 순간엔 결제부터 하지 말고 일단 하루만 시간을 두는 게 좋아요. 하루 지나도 정말 필요한 거라면 그때 사는 게 맞고 아니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식어요. 그리고 한 달에 꼭 써야 할 예산을 미리 정해두고 그걸 넘기지 않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건 내 예산 안에서만 소비할 거야 라는 기준이 생기면 나중엔 자연스럽게 충동구매 자체가 줄어들게 돼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속으로 맞아
나도 이랬어 하셨던 순간들이 있으셨을까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평범한 일이지만 그 안에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실천의 여지도 분명히 담겨 있어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을 대하는 태도와 습관이 문제였다는 걸 깨달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같은 수입 안에서도 훨씬 여유롭고 똑똑하게 살 수 있게 돼요. 지출을 기록하고 충동을 참아내고 남과 비교하지 않으며 스스로의 행복을 중심에 두고 돈을 쓰는 법, 그 모든 것이 돈과 마음을 동시에 지키는 삶의 기술이에요. 부디 오늘의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하루와 통장에 작은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노후지의 채널에 멤버십 기능이 생겼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입 버튼을 눌러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건강하고 평온한 하루 되세요.